네, 인구 300만 시대 인천광역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인천은 인천다워야 한다는 유정복 시장의 목표가 성장의 뒷받침이 됐는데요. 네, 유정복 시장과 함께 민선 6기 3년간의 성과, 인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출신인 시장으로 임기 4년 중 3년 지나셨는데요. 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소회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쉼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3년이 벌써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시장으로서 취임해서 시정을 살펴보았는데 역시 우리 어려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의 희망을 열어갈 때 제가 큰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인천시 하면은 빚이 많다는 그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이 부채도시 오명을 벗고 재정 위기에서 탈출해서 이제 재정 건전화 단체로서 발돋움하게 된 게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재정 건전화를 통해서 부채 감축에 큰 성과를 거뒀는데 좀 구체적으로 실적과 그 앞으로 전망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산에 비해서 채무의 비율이 25% 이하가 될 때 재정 정상 단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한때는 재정 위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주의단체로 지정받아서 오다가 이번에 예산 대비 채무의 비율이 24.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단체 기준에 들어왔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 3년간 약 2조 7천억 원의 빚을 갖고 이제 건강한 도시로다가 재탄생하게 됐다. 이런 것이 아주 큰 보람이고 또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었죠. 그 수도권 매립지 그 4자 협의체가 사용 연장을 조건으로 면허권 이양이나 그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에 합의했는데요. 그 이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는 2016년 정도까지 쓸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지만은 쓰레기 정책이 성공을 하면서 감량화, 종량제 봉투 등 해가지고 사실상 매립지의 반밖에 쓰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종료하려면은 다른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하고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동안에 한해서 일부분 3-109라는 매립지를 쓰고 그 다음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그곳으로 옮긴다. 이것이 이제 큰 원칙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수도권 매립지는 그동안에 인천시가 사실 매립 면허권,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서울시가 71%를 갖고 있었고 환경부가 29%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인천시로 넘겨라. 꼭 매립 면허권,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인천시로 넘겨받게 된 것이고요. 또 매립지 관리공사도 국가공사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로 넘기도록 이관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수도권의 쓰레기가 반입될 때 수수료에 가산금을 붙여서 인천시로 넘겨라 하는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780억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동안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이 좀 비정상적이었다면은 이걸 정상화시켜 놓고 앞으로 이 매립지는 이제 매립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인천에서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인천다워야 한다. 그래서 취임 초부터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외치셨는데 인천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인천은 그 다른 지방에 있는 큰 도시하고는 달리 전국 각지에서 모여 살면서 지역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천도 똑같이 지역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인천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가야 될 도시이고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역사 문화적인 사실들 그리고 오늘날의 훌륭한 인프라나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인천답게 발전하려면 이런 소중한 자산과 가치를 또 중요한 인프라나 인천이 갖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잘 살려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인천의 가치의 창조 사업인데요.
우선은 인천 바로 알기, 또 인천 사랑하기, 그리고 그 가운데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가기, 뭐 이런 사업들입니다. 인천 바로 알기 사업 중에서는 인천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를 이룩한 개항 창조 도시냐, 그리고 인천의 바다, 해양, 도서, 그리고 공항, 항만 이런 훌륭한 자원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것을 미래 성장 에너지로다가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천 가치의 창조 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인천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천은 고용률이 높은 동시에 실업률도 높아지는 그런 도시라던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 민선 6기 그 일자리 창출 성과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고용률도 특별시 광역 중에서 제일 높고 또 실업률도 높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천이 기회의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가 매년 인구가 줄고 있지만 인천은 인구가 증가돼 가면서 이제 300만 명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이 그만큼 활력이 넘치는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러한 그 인천의 기회의 땅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인천이 더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력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제 10개 산업단지에 만여 개 기업이 있고 또 속속 첨단 대기업들이나 외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많은 큰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관광산업 등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렇죠. 영종의 3개 복합 리조트를 통해서 앞으로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인천은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면서 특히 그 청년, 여성, 노인 좀 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그 중요한 나름대로 특성 있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는 그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더 주력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지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2주년 기점을 해서 5대 주권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보셨는데 그 주민생활 편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교통 주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철도가 시작된 곳이고 고속도로도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고, 사실 이렇게 우리 근대 산업화나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과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의 교통 기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천이 300만 도시가 되었고 세계적인 도시가 된 만큼 인천 중심적 교통 체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에서 서울을 가지 않고 거치지 않고 전국을 KTX로 연결하는 인천발 KTX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2021년 개통 목표로 지금 수인선에다가 경부선을 접속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인천 시민들의 내부적 교통망, 도로나 철도나 이런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 문화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해나가는 데 주력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접 도시 간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인천에서 서울 가는 GTX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대규모적인 교통 정책도 지금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그 드라마 도깨비 그리고 뭐 영화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광고들 같은 거 보면은 최근에 부쩍 미디어 노출이 많아졌던데요. 그러니까 네.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인천이 가진 독특한 매력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깨비나 또 별에서 온 그대, 뭐 태양 이후에 또 영화 인천 상륙작전 등 인천과 관련한 영화 드라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천이 드라마를 제작하고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산업화 근대를 시작한 곳으로서 갖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바다, 해양, 또 도서, 그리고 최근에 송도 국제도시를 비롯한 첨단 미래형 도시,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시, 그리고 풍부한 주변의 자연 환경이나 또 그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기에 아주 적절한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아주 지근거리에 다양한 그 로케이션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 촬영으로 적지이고 또 시에서는 영상산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이 영상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또 정책 배려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촬영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선생님 내년이죠. 그 민선 7기 재선에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만약 재선되신다면 가장 역점 두실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이제 지난 3년간 정말 그 영일 없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만 제가 해야 될 일은 남은 1년간도 지금까지 해왔던 토대 위에서 더욱 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시정에 전념하는 것이 도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인천시정은 지금까지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는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시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인천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7개 이제 주권을 얘기했습니다. 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기 위한 민생복지부터 시작해서 뭐 문화주권, 교통, 해양,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경제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장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